병원에서 혈압약 처방받고 드시고 계신가요? 처음엔 혈압만 내려가면 된다고 생각하셨겠지만 며칠 지나니까 뭔가 몸이 이상하시죠? 다리가 붓거나 기침이 나거나 어지럽거나 말이에요. 이런 증상들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저는 30년간 심장내과에서 고혈압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이 혈압약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모습을 봐왔어요. 오늘은 제가 경험한 사례들과 함께 혈압약 부작용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을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혈압약에도 분명 부작용이 있어요.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부작용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미리 알고 계시면 당황하지 않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요. 오늘은 실제 임상 데이터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혈압약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암로디핀이라는 약입니다. 전체 고혈압 처방의 10%가 넘을 정도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약이에요. 노바스크라는 상품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약을 복용하고 계신가요? 암로디핀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칼슘 채널 차단제입니다. 효과는 매우 좋지만 부작용도 있어요. 가장 흔한 부작용이 하지부종, 즉 발목이나 다리가 붓는 증상입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사용자의 약 8%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제 환자분 중에도 암로디핀을 복용하시다가 발목이 퉁퉁 부어서 신발을 신기 어려우셨던 분이 계셨어요. 이런 경우 염분 섭취를 줄이시고 다리를 높이 올리고 쉬시면 도움이 되지만 증상이 지속되면 약물 변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피로감, 현기증, 두통, 심계항진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우 드물지만 치은증식, 즉 잇몸이 붓는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어요.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시면 혼자 참지 마시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많이 처방되는 약물이 로사르탄입니다. 이 약은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로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료할 때도 자주 처방하는 약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끔 두통이나 현기증, 소화불량, 복통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다행히 이런 증상들은 지속적으로 복용하시면 대부분 호전됩니다. 세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약물이 카르베딜롤인데 이는 베타 차단제로 심박수를 조절하면서 혈압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만약 지속적인 마른 기침이 나타난다면 ACE 억제제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이 약물의 특징적인 부작용으로 특히 여성이나 비흡연자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약물을 중단하시면 일주일 내에 기침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서도 이런 기침 때문에 감기로 오인하셔서 다른 병원을 전전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혈압약으로 인한 기침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전해질 불균형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저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정기적인 혈액 검사가 필요해요. 칼륨이 부족하면 근력 저하나 부정맥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나나나 오렌지 같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스피로노락톤과 같은 칼륨 보존성 이뇨제는 오히려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이런 차이점을 아시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해서 임의로 약물을 중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혈압약을 갑자기 중단하면 반동성 고혈압이 발생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응급실에서 이런 환자분들을 자주 봅니다. 부작용이 있으시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다른 계열의 약물로 변경하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혈압약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약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약물과 음식의 상호작용도 중요합니다. 암로디핀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자몽 주스를 피하셔야 해요. 자몽이 약물 대사를 방해해서 혈중 농도가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거든요.
복용 전후 2시간 정도는 자몽 섭취를 금하시기 바랍니다. 복용 시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아침 복용을 권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취침 전 복용이 심혈관 사건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환자분들께 항상 권하는 것이 증상 일지 작성입니다.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지 기록해 두시면 진료 시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혈압약의 지속적인 복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압이 정상화되었다고 해서 약물을 중단하시면 대부분 혈압이 다시 상승합니다. 고혈압은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입니다. 최근에는 복합제 처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알에 여러 성분이 들어있어서 복용 편의성은 좋지만 각 성분의 부작용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저염식, 금연, 금주 등이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혈압약 부작용이 걱정되시더라도 약물 치료를 기피하시면 안 됩니다.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은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진과 상의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혈압약 복용 중 궁금한 점이나 부작용이 있으시면 지체 없이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비약물적 혈압 조절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